안녕하세요. 데이브입니다. 오늘 목요일 1월 26일 오후 5시 42분 퇴근을 합니다. 오늘 업무가 뭐 크게 중요한 게 많지가 않아서 오후에 잠깐 출근했다가 퇴근을 하는데, 그래서 오늘 바이크를 타고 이제 출근했거든요. 근데 꽤 쌀쌀하네요. 뭐 지금 뭐 한국에는 뭐 엄청난 한파가 몰려와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, 뭐 그거에 비하면 추운 것도 아니지만 음, 그래도 오늘 살짝 방심했더니 꽤 춥긴 합니다. 자, 지금이 퇴근 시간인데, 미국에서 본격적인 퇴근 시간이죠. 차가 좀 막힐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아마 집까지 가면 대충 저희 직장에서 집까지 안 막히면 50분, 막히면 1시간 좀 넘거든요. 그러면 아마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아마 어둑어둑해질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간 라이팅에 대해서 이 S1000 GT 야간 라이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찍어볼까 싶기도 하고요. 광량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. 막 환하던 느낌은 없거든요. 아무튼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 겸 한번 찍겠습니다. 그리고 또 찍는 김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싶습니다. 나에게 맞는 바이크 고르기. 아주 뭐 간단한 주제죠. 어떻게 보면 사실 그냥 꽂히는 거 사면 되는 거죠. 그게 정답인데,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, 그런 이제 쓰라린 경험이 있었고, 또 다른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, 꽂혀서 샀다가 얼마 타지 못하고 그냥 다시 되팔고 다른 거로 이제 기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 잘못된 선택인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 이제 잘못된 선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충의 본인이 이제 평소 바이크에 대한 바이크 구매에 대한 그러한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. 에,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대충 한 두세 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이제 정립을 해놓은 상태예요. 그동안 이제 이것저것 많이 바꿔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기준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일단 그 두세 가지 그 기준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, 한번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한번 논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도 뭐 함께 들어보시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과 또 이렇게 한번 겹쳐서 생각을 해보시면, 얘기를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로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. 본인의 라이딩 성향입니다. 스타일. 그러니까 본인의 그 라이딩 평소 그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좋은 바이크를, 공합이 맞는 바이크를 고를 수가 있는데, 근데 사실 이게 본인의 그 라이딩 스타일이 정립이 되려면 어느 정도 좀 바이크 연륜이 쌓여야 돼요. 초보 때는 그런 거 없죠. 그냥 바이크 뭘 봐도 다 좋아 보이고, 그죠? 그렇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연륜이 쌓이면서 자기가 이제 그 어떤 라이딩 스타일을 좋아하더라에 따라서 그 프레퍼런스, 그러니까 성향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, 어,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. 모든 라이더들을 딱 두 가지로 압축을 하자면, 좀 더 스포츠 성향이 강한 라이더, 그리고 좀 더 투어링 성향이 강한 라이더, 이렇게 대분류로 그냥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. 좀 더 스포츠 성향이 강한 라이더들은 어떤 라이더를 말하냐면, 그러니까 바이크 라이딩 자체를 하나의 스포츠로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는 뭐 가속 능력이라든가 최고 속도, 또 엔진의 홀스파워, 토크, 그리고 코너링 능력,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.
반면에 그 투어링을 중시하는 이제 투어러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. 투어러들은 바이크의 편의성, 그리고 적재 능력, 방풍 능력, 그리고 탱크 레인지, 한번 기름 넣었을 때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, 승차감,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죠.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바이크를 이제 고르게 될 것이고요. 자,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,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중간, 그 스펙트럼의 중간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로서는 제 성향이 대충 예를 들어서 스포츠 라이딩 이 왼쪽 끝에 있다고 생각하고 투어링이 오른쪽 끝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대충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좀 더 스포츠 라이딩에 가까운 스포츠 투어링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런 거 수즈키 S1000 GT 딱이죠. 스포츠 투어링이니까.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성향이 라이딩 성향이 평소에 어떤 걸 좋아하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이제 그 성향을 분류를 먼저 하고요. 그 두 번째로 또 따져봐야 될 게, 두 번째 기준점이 되는 게 본인이 살고 있는 그 거주 환경 그리고 라이딩 환경을 또 따져봐야 됩니다. 그것도 무시 못하거든요. 이것도 또 크게 대분류로 나눠보자면 왼쪽 끝단에는 CD 라이딩이 있겠죠. 그리고 오른쪽 끝단에는 반대로 그 산길이나 그 지방도로, 시골 도로 같은 그런 이제 그 그래야 될까요? 그 시골형이라고 얘기를 할까요? 그러면 도시형과 시골형 이렇게 또 대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울 안쪽만 생각한다면 완전 CD형이죠, 그죠? CD형의 특징이 뭡니까? 많이 속도를 낼 수가 없고 신호도 자주 막히고 또 교통체증도 심하고 교통체증 발음이 안 되죠? 체증도 심하고 그래서 뭐 어디 가도 뭐 멀리 못 가게 되는 뭐 이런 게 대충 그냥 도시형인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도시형의 반면에 이제 그 시골형이라고 하면 바로 나가면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근처에 있다든가 산길 좋은 산길이 있다든가 탁 트인 길들이 그래서 나가면 그냥 바로 그냥 짤 수 있는 그런 환경 완전히 다르죠. 그 둘의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바이크의 선택도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가장 도시 형태의 라이딩 환경이 있는 곳이 홍콩하고 싱가포르예요. 일단 나라 자체도 작고 그리고 뭐 그냥 뭐 빌딩 숲이잖아요. 도시 전체가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할리 투어러 같은 거 사면 안 되겠죠. 그죠? 뭐 사봤자 뭐 쓸데도 없고. 경찰 아저씨네? 그렇다면 경찰 아저씨 앞으로? 안녕히 가세요. 자,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진짜 투어러 같은 거 살 필요 없잖아요. 반면에 집에 나오면은 바로 그냥 산길 국도고 하이웨이인데 우리나라 뭐 강원도 같은 데 생각하시면 되겠죠?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베스파 예쁘다고 스쿠터 사면 좀 별로 안 좋을걸요? 스쿠터 타고 막 하이웨이 타고 뭐 고속국도 타고 산길 다니고 쉽지 않잖아요, 그죠? 자,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 환경 및 라이딩 환경이 또 하나의 또 기준이 될 수가 있겠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외에는 이제 뭐 본인의 버젯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, 그거는 뭐 사실 뭐 개인별로 다 상황이 다른 거니까 그거는 그냥 논외로 치고요. 뭐 기타 등등 이제 다른 또 기준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오늘은 요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즉 첫 번째로 본인의 라이딩 성향이 좀 더 스포츠냐 아니면 투어링이냐,
그리고 두 번째로 기준이 되는 게 본인이 이제 살고 있는 거주 환경. 자, 그렇게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약간 그 복합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지금 한국의 라이더분들은 특히 이제 그 대도시에 거주하는 라이더분들,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살기는 도심에 살아도 또 나가면은 뭐 1시간 거리만 나가면 그죠? 잘 뻗은 이제 국도도 있고 산도 있고 달릴 수가 있잖아요. 그게 약간 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또 선택이 그거에 따라 좀 바뀔 수가 있겠죠. 저의 예를 들어보자면 구체적으로 이거는 저 개인적인 예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딩 성향은 약간 스포츠 투어에 가깝고요. 그러니까 좀 더 스포츠에 가까운 투어링을 좋아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은 서버브 지역이란 말이에요. 서버브라면 이제 우리나라 교외 지역 같은 거죠. 도시 부근에, 도시 근방의 교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닥 교통체증이 많지도 않고 나가면 한 1시간만 나가면 하이웨이를 타고 나가면 좋은 산길도 있고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첫 번째로 스쿠터라든가 저배기량의 네이키드 바이크는 좀 타기가 좀 어렵죠. 왜냐면 국도 나가고 뭐 하이웨이 나가고 그러면은 마일로 한 60마일, 국도에서는 60마일, 하이웨이에서는 최소한 80마일 이렇게는 불안하지 않게 다녀야 되니까 가속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저배기량의 네이키드라든가 스쿠터 이런 거는 일단 제외가 되겠죠. 그리고 얘 같은 스포츠 투어라면은 아주 저한테 있어서는 딱 맞는 바이크가 되겠죠. 자 그러면서도 가끔 가다가 이제 또 멀리도 장거리 이렇게 투어도 다니잖아요. 자 그럴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 할리 아주 좋은 선택이 되죠. 걔를 데리고 제가 뭐 아틀란타 시내 쪽을 간다 그러면 좀 버겁겠죠. 쓸데없이 무겁고 가다 서다도 반복되니까는 클러치도 무겁고요 그죠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내 쪽에 들어갈 때는 절대 안 태겠죠 제가. 그렇게 됩니다만 지금 살짝 애매한 게 제가 갖고 있는 게 R18이긴 해요. R18은 그야말로 제가 디자인 보고 예뻐서 산 바이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R18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앞에 윈쉴드도 없고 커다란 이제 카울도 없고 뒤에 백도 없죠. 완전히 네이키드 바이크거든요. 근데 저는 그 네이키드 디자인이 예뻐서 산 거예요. 제가 만약에 지금 R18 뭐 베거라든가 뭐 무슨 뭐 컨티넨탈 뭐 그런 거 있죠. 그런 디자인이라면 제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진 않았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저는 그 딱 그 R18의 그 2차 대전 스타일이 좋아서 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고 나니까 걔가 좀 살짝 애매하긴 해요. 언제 타야 될지. 물론 R18 같은 경우 좀 차체가 무겁고 배기량도 크고 합니다만 스타일상으로 보면은 그냥 빈티지하고 카페 레이서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야말로 여름밤에 시내발이 한다든가 밤발이 한다든가 아니면 뭐 멀지 않은 곳에 가서 뭐 식사한다든가 차를 한잔 한다든가 그럴 때 버스로 타고 나가기 참 좋은 바이크예요. 멋내는 바이크죠 한마디로. 뭐 그렇다고 동력 성능이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. 동력 성능도 좋아요. 어쩔 수 없이 뭐 당연히 BMW다 보니까 동력 성능은 끝내주죠. 그렇지만 걔는 이제 그 편의 장치가 전혀 없는 바이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간단한 그 라이딩을 할 때 멋내고 특히 이제 한여름에
좀 캐주얼하게 입고 탈 때 참 좋은 바이크 같아요. 얘랑은 성격이 완전 반대죠. 정반대죠. 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 워크호스라는 말 있잖아요. 워크호스. 일하는 말. 워크호스 같은 느낌이에요. 얘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늘같이 그냥 타고 나가면 그냥 듬직하죠. 가방도 있고 힘도 좋고 하니까. 아무튼 그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라인업을 갖고 그때그때 맞춰서 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크가 한 두 개, 세 개 이렇게 있다 하면은 자기의 이제 취향에 맞는 바이크를 사서 그때그때 좀 더 세부적인 상황에 맞게끔 바이크를 고르면 되긴 되겠죠. 근데 이제 아까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바이크를 하나밖에 살 수가 없다. 여건상. 그런 분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정말 하거든요. 내가 나에게 딱 하나만의 바이크가 있다면 무엇을 살 것인가. 그런 이제 그 두 가지의 큰 기준점을 놓고 본인이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을 잘 해보시면 바이크를 고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 바이크를 선호하는 선호도가 꽤 달라지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 그 미로드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 국도, 그러니까 국도인데 뭐 한 왕복 한 4차선 되는 그런 국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데서 타는 걸 참 좋아해요. 보면 영국 애들이. 근데 이제 그런 데서 탈 때 적합한 바이크가 스포츠 바이크나 네이키드 바이크, 하이퍼 네이키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. 힘 좋은 애들. 그런 거 타면 제일 재밌죠. 적당히 코너도 있고 하니까 스피드도 낼 수 있으면서 코너도 많고. 자,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네이키드 바이크 혹은 이제 영국에서는 스탠다드 바이크라고 하기도 하죠. 그게 제일 많이 팔리죠.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이웨이가 많고 쭉 뻗은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번 가면은 뭐 오래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투어러, 크루저들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할리가 미국 도로 여건에 가장 잘 맞는 바이크긴 해요. 미국에서는. 할리가 괜히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도로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어떤 기종이 인기가 있는지가 정해지는 거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유럽의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알프스 근처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. 뭐 이태리나 뭐 그런 데서는 어드벤처 바이크들이 잘 팔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. 산길 많이 가고 또 오프로드도 많이 타고 하니까 GS 같은 바이크들이 잘 팔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환경에 따라서 어떤 바이크를 타면은 제일 편한지 그런 게 좀 정해지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하고 이성적으로는 그게 감안이 돼요. 근데 문제가 뭐냐?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뭐 정말 이성적이고 냉철하셔서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다소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특히 바이크를 대할 때는 그냥 제가 그냥 꽂히면 그냥 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그래 요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다 따져보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에 맞는 바이크를 봤다. 그러면은 그거 뭐 분석이고 나발이고 이제 다 필요 없고 그냥 요 놈을 어떻게 집에 데리고 올까 이제 궁리만 하는 거죠. 그게 나한테 맞건 안 맞건 다 필요 없고 참 그러니 뭐 제가 뭐 한 지금 한 15분 20분 동안 계속 떠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. 그냥 꽂히면 산다.
그렇습니다. 뭐 지금 당장은 뭐 꽂히는 바이크는 없지만 다행히 저도 또 제가 앞으로 어떤 거에 꽂힐까 두렵습니다. 왜냐면 또 그렇게 되면 분명히 또 바꿔야 되거든요. 또 헛돈 써야 되죠. 자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뭐 제가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. 뭐 어떤 게 좋을까? 근데 제가 사실 근데 구체적으로 잘 대답을 안 해줘요. 왜냐면 의미 없더라고요. 그냥 자기가 그냥 꽂히면서 하면 돼요. 왜냐면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분석적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했는데 상대방도 그렇더라고요. 뭐 이미 꽂혔으니까 그냥 모든 게 합리화가 되는 거죠. 아 그래도 뭐 그냥 괜찮지 않을까? 뭐 이런 식인 거죠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도 뭐 아유 뭐 예쁘면 사 뭐 이렇게 나가죠 저도.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바이크라는 게 사실은 이게 무슨 그냥 트랜스포테이션이 아니잖아요. 그냥 우리가 일반 자동차 살 때랑은 또 다릅니다. 자동차만 해도 그 트랜스포테이션적인 성격이 강하죠. 그냥 A와 B 지점을 그냥 딱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간지나게 멋있게 뭐 혹은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거 차이지. 그 외에는 뭐 벤틀리 타고 가나 티코 타고 가나 그냥 가는 건 가는 거죠. 앉아서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. 근데 이제 바이크는 좀 다르죠. 얘는 취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바이크에 앉아 있다. 프라이드가 있어야죠. 먼저 프라이드 앤 조이. 내가 그 바이크를 탔을 때 딱 느껴지는 그 프라이드, 기쁨, 환희. 그리고 딱 주차를 해놓고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뒤돌아 보게끔 만드는 바이크. 그런 걸 타야 되는 거죠. 근데 뭐 집에 도착했는데도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바로 그냥 시동 끄고 들어갈 수 있다. 아, 바이크로스의 매력이 없다고 봅니다. 저는 그렇게 되면. 솔직히 트랜스포테이션적인 측면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? 제가 보기에는 GS거든요. BMW. 걔가 뭐 딱히 매력이 있는 바이크는 아니에요. 엔진 필링이 뭐 매력이 있다든가 뭐 디자인이 예쁘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. 제가 보기엔. 그런데 걔는 정말 충실한 트랜스포테이션. 그거지. 그래서 또 인기가 좋은 거고요. 내구성도 좋고 뭐 험지도 다니고 탱크 용량도 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. 뭐 제가 탔을 때도 옛날에 딱히 뭐 주차장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닦아주고 싶고 뭐 괜히 한번 괜히 보러 한번 주차장 한번 더 내려가고 그런 바이크는 아니었어요. 하지만 타고 다니면 항상 이제 든든한 그런 느낌은 있죠. 그리고 오너로서의 그 프라이드도 있죠.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두카티라든가 MB 어구스타 이런 애들은 자꾸 뒤돌아보게 되죠. 뒤돌아보게 되고 자꾸 닦아주게 되고 그런데 타면은 좀 불안해. 물론 뭐 요즘 것들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편한 두카티도 있잖아요. 편한 두카티라는 게 참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뭐 멀티스트라가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편하다고 그래요. 약간 그 악녀 같은 느낌이죠. 두카티하고 MB하고 스타 같은. 보긴 예쁜데 성격 좀 지랄 맞고 막 잘 삐지고 막 말 안 듣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죠. 자, 아무튼 얘기가 또 갑자기 또 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종합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바이크를 이제 다음에 또 고르실 때는 최대한 쉽진 않겠지만 저도 못 그러니까요.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대분류 첫 번째
본인의 라이딩 성향, 나에게 내 성향에 맞는 바이크를 골라보자. 두 번째,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 및 라이딩 환경을 고려해서 골라보자.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크게 잘못 사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여기 함정은 예쁜 애들이 보이면 그런 거 다 까먹고 그냥 바로 사게 되더라 라는 함정도 있긴 있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오늘은 그 바이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삽설을 한번 늘어나 봤습니다. 날씨 꽤 춥네요. 춥고 해가 지니까 기온이 확 떨어지네요. 아무튼 여러분들도 겨울철에 지금 한국에 뭐 추위 때문에 난리니까 겨울철 잘 이기시고요. 잘 견디셔서 따뜻한 봄이 되면 또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.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고요. 자,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디오스.